GOS 논란에도 불구하고 오더컷 또는 재고 조정 동향이 아직은 감지가 안 된다고 합니다. 폴더블 같은 경우도 올해 내내 아마도 삼성전자에서는 마케팅을 할 것이다. 웬만한 종목이라는 그 모멘텀들이 다 하반기에 몰려 있어요. 근데 지금 공부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면 네. 이제 반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이 되거나 끝나면서 반대로 지금이 좋았던 것들이 나빠지게 됐을 때 다시 좋아지게 되는 새로운 것들, 네. 이게 무엇이냐? 투자 아이디어를 우리가 또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제 아이디어도 중요하고 애널리스트 분들 아이디어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돼요. 그렇죠. 다 같이 해서 뽑아가지고. 네, 근데 IT가 안 움직이는 건 맞거든요. 삼성전자 지금 신저가잖아요, 계속. 그렇죠. 네,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움직여야 된다라는 전제하고, 그리고 IT도 어떻게 보면 수요 피크아웃 논란 때문에 계속 움직이지 않았던 거고, 그리고 중간에 GOS 나왔어요. GOS. 이것도 나왔고, 그래서 IT 부품 산업이 위기다.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저변화됐어요. 지난주까지. 그런데 오늘 신한증권에서 좋은 레포트가 나왔길래 잠깐만 소개시켜 드릴 텐데, GOS 논란에도 불구하고 오더컷 또는 재고 조정 동향이 아직은 감지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휴대폰 출하량 자체가 혹은 삼성전자에 예, 이런 거 자체가 오더컷.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OP 마진을 내는 데 있어서 소위 우리가 이제 그 실적에 대한 그 마진을 줄일 때가 있거든요. 네. 워낙 부품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동향은 재고 조정부터 시작해서 아직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애널리스트 의견. 참고로 이거 오늘 나온 레포트이기 때문에 좀 따뜻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어찌됐든 삼성전자 전체 휴대폰 출하량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긴 하고요. 그러면 갤럭시 차별화 전략의 중심으로 아마도 폴더블은 1등으로 가져가려 할 거예요. 삼성전자에서. 지금 대부분 분들이 지금 휴대폰 안 돼. 갤럭시 왜 써? 뭐 이런 식의 방향이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 참고로 갤럭시 S6 2016년도에 나왔는데 그때 S6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출하량 자체가. 그래서 삼성전자가 화가 많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을 엄청 했습니다. 저도 지금 딱 자료를 보면 지금 생각해 보니까 S7은 제가 산 거예요. 잘 썼었어요, 한참. 그리고 노트로 넘어가긴 했는데 S7이 히트작이 됐거든요. 물론 기능이라든지 엄청나게 잘 나오긴 했지만은 그거를 소비자들이 알기 위한 마케팅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케팅을 보고 산 거겠죠. 그렇죠. S7이 굉장히 히트를 쳤는데 그런 의미로 폴더블 같은 경우도 올해 내내 아마도 삼성전자에서는 마케팅을 할 것이다. 이거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나온 보고서나 이런 것들 보니까 GOS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량, 출하량은 지금 되게 증가하고 있다. 그렇죠. 지금 잘 팔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의외인데 시장의 걱정이 좀 너무 과대했나라고 했는데 맞아요. 또 다른 쪽의 의견은 또 맞아요. 있더라고. 뭐냐면 삼성전자에서 돈 깎아가지고 그러니까 지원금을 확 밀어주면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이익단이 확 줄 것이다. 지금 엄청 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싸게 지금 푸는 거다. 네, 깎아서. 그러니까는 이제 부품사를 매매하는 저 입장에 봤을 때는 마진을 깎느냐 안 깎느냐의 문제일 텐데 그거는 아직 안 보여요. 참고로 그 부품사들이 크게 꺾여서 피크아웃이 아니고 완전 가다가 끝났을 때 있어요. 한 2년 쉴 때가 파멸을 모듈 업체 쉴 때요. 어떤 전조현상이 있었냐면 삼성전자 IM 사업 부분이 안 좋아지고 나서 오더컷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저 1분기 잘 나왔잖아요, IM 쪽. 그래서 아직은 그런 논란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좀 있는 거고 참고로 휴대폰 출하량, 폴더블 출하량 같은 경우는 작년에 680만 대 정도 팔렸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올해는 1,450만 대 정도 예상한다고 하니까는 전년 대비해서 한 110% 정도 성장. 애널리스트 의견이고요. 일부 부품사 같은 경우는 20%에서 30% 정도 증산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도 보고서의 일부분이에요. 그러면은 폴더블은 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주식을 매매할 때 핵심은 뭐냐면은 분기별로 실적, 계절적 요인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주식이 꾸준하게 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 3분기가 안 좋아, 원래 안 좋아 그러면 2분기 저 다 팔아요. 그랬다 3분 끝날 때 사요 다시 또. 그렇지. 그럼 그때마다 주가가 부러지니까. 근데 폴더블은 계속 출하를 시키니까는 계절성, 예를 들어 S22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1월달, 2월달에 미리 선반영을 한 거거든요. 그 얘기도 제가 12월달에 드리긴 했었어요 아마. 그래서 1월달 정도에 차익 실현 하시라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근데 폴더블은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사실 그 우리가 하반기 그 DDR5하고 이 폴더블 네. 폰의 그 뭐라 그럴까 매출 증가 네. 이것으로 인한 관련주들의 어떤 상승 이걸 많이 맞아요. 기대했잖아요. 맞아요, 정확하십니다. 그 다음 아이디어가 DDR5부터 시작하는 PCB, 후공정. PCB는 이미 한물 간 거 아니에요? 이미 시컷 근데 지금 올랐던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요. 한 발 앞서서? 이게 경험적으로 이렇게 크게 올랐다가 이렇게 부러진 게 아니고 여기서 옆으로 계속 횡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재상승을 네. 위한. 오늘 그러니까 금요일 같은 경우에 해성DS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 발표하자 거기서 기판이거든요.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라 그래가지고 기판 쪽이에요. 발표하자마자 쫙 쏘고.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아 실적이 눈에 보이는 실적이 보이는 쪽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눌릴 때도 있어요. 눌리는데 기조적으로 부러져야 이제 끝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위에서 뭉치고 있거든요. 막상 보면. 그러면은 한 번 정도는 실적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4분기, 1분기 논리도 1분기 실적, 4분기도 좋았고 1분기 좋아질 거예요. 1분기 실적이 아직 발표 안 했습니다. 그죠? 4분기를 얼마 전에 했으니까는요. 그러니까 5월 달까지는 실적 기대 모멘텀이 아마도 살아 있을 거고, 제가 월요일 나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ISC라는 종목 자체도 실적 발표 잘 나오니까 쭉 오르고요. 막상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증산 나오니까 쭉 오르고요. 이런 식으로 아 정말로 눈에 보이고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업황에 있는 종목들이 그러더라도 맘 편하겠구나 시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아이디어 PCB인데 이게 지금 여기서도 그 신한에서 얘기한 것도 기판은 수요 피크아웃 환경에서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견조한 부품이다. 패키징 기판은 미드라든지 로우 엔드로 공급 부족이 확대될 것이다. 안 끝나요. 공급 부족은. 계속 부족이 되니까는 MLB 피어들의 증설이 많지 않다. 이건 이제 이스페타시스 얘기하는 거거든요. MLB 증설 같은 경우는. 그래서 패키징 기판에 이어서 MLB도 쇼티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관련 기업들이 쭉 나와요. 뭐 삼성전기, 뭐 저기 뭐야 코리아 서키트, 심텍 쭉 나오는데 그걸 레포트를 살펴보시기로 하고 일단은 신한에서도 선택과 집중은 첫 번째는 폴더블 부품과 기판 두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또 하나의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불확실성을 돌파하는 1분기 서프라이즈 나오면 턴어라운드 기업군 접근해야 된다. 근데 여기 있는 종목들이 또 1번, 2번 아예 또 섞여요 또. 그러니까는 월요일날 저희 오전 방송 한번 다시 돌려보시면은요. 그때 저기 어디 증권사인가 나온 콘트 아이디어에서도 여기 있는 종목들이 섞여 있을 거거든요. BH라든지 이런 거 다 섞여 있어요. 왜냐면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거 예정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1, 2, 3월 동안 많이 두둑에 맞췄거든요. 아팠거든요. 그렇죠. 오른 거를 이해해요, 저도. 그렇지만은 만약에 장이 좋아진다면, 좋아질 것 같으면 외국인은 뭘 살까? 지금 좋은 거 살 겁니다. 지금이랑 그 다음에 좋을 거, 보이는 거. 그러면은 실적이 있는 쪽으로 일단 한번 몰렸다가 그 다음에 바뀌겠죠, 또. 그렇죠. 그 월요일 달에 고민을 해보시자고요. 같이 한번 그거는. 일단 그런 논리로서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그 레포트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65페이지 정도 돼요. 그래서 꽤 많은 페이지인데 쭉 한번 주말 사이에 읽어보시면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지금 우리 오늘 오전 방송에서 BH 네. T? C? BH요. 예. 그냥 BH. 네, 네, BH. BH인가? 그 인터플렉스가 맞아요. 지금 상당히 그 좀 뭔가 안 좋으면서 그쪽 물량을 가져갈 거라는 기대감으로 네, 네. 오르고 있다 하는데 이거는 이제 반대로 인터플렉스의 이제 이슈니까 인터플렉스가 지금 어떤 이슈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인터플렉스는요. 가장 기본적인 이슈가 턴어라운드 기대감이에요. 턴어라운드. 아, 실제- 턴어라운드면 좋잖아. 이제까지 안 좋다가 이제 좋아질 거니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주가 좋았어요 최근에도 좋았다가 이제 요즘은 조금 눌리긴 했지만은 그런 기대감이 계속 나오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편하게 BH는 FPCB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연성회로 기판 휴대폰 쪽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말씀드린 심텍, 뭐 코리아 서킷 이런 쪽은 PC라든지 반도체형 PCB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쇼티지가 많고 서버용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이로든지 로우 엔드급에서 계속 그런 공급 부족이 이어지고 있는 중인데 이쪽도 인터플렉스로 같이 전이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같이 전이가 될 수 있는 거니까요. 묶음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그 이제 가끔 이제 주가가 저희 눌릴 때 어떤 논리를 연주보면 제 이해가 가는 게 가끔 눌릴 때 약간은 그 디테일적으로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디 물량이 예를 들어 같은 기판을 하는 업체들끼리 좀 여기서 이번 물량 더 가져가고 덜 가져가고 누가 빼서 5G도 재작년에 그랬었어요. KMW 하고 있는 거를 누가 다 들고 왔고 저도 탐방 가면 다 듣거든요. 근데 성장하는 산업 내에서 그런 미세한 소리를 들으면은요 못 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성장하는 쪽에서는요 그런 소리를 들을 때 부분이 조금 더 불안한 적도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예. 그 노이즈로 볼 것이냐 네. 아니면은 부정적인 그냥 그 펀더멘털의 어떤 이상으로 봐야 될 것이냐 이게 되게 헷갈려. 저는 일종의 노이즈로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으로는 여러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게 혹시 큰 수익을 원한다면은 맞아요. 베팅해 볼 만한. 왜냐하면- 그러나 그만큼 리스크가 큰. 이렇게 표현을 한 걸로 기억이 나요. 왜냐면 재무가 워낙 안 좋았습니다. 아, 재무가. 예, 워낙 안 좋았었고 이제 좋아지려고 하는 중이니까. 그래서 실적에 의해서. 작년 아니면- 재작 실적에 의해서 올라가는 중인데 작년 재작년에 뭐 이런 말, 아니 그 얘기 좀 뺄게요. 그냥 너무 안 좋았어요. 너무 안 좋았다. 너무 안 좋은 게 정말로 뭐 하여튼 진짜 안 좋았습니다. 제가 속이 여기까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만큼 너무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걸 이제 턴어라운드가 집중되는 종목을 얘기하고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밑에서 올라올 때 크게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텐베거가 나니까 하는데 그때 이제 텐베거가 나기 전에 그때는 못 들고 있죠. 왜냐면은 그렇죠. 뭐 너무 안 좋다, 뭐 재무가 안 좋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 많이 그렇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 아마 하셨을 겁니다. 작년에는 그런 얘기 많이 있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새로운 투자의 아이디어, 다음번에 이제 떠오를 테마 혹은 주도주들을 찾기 위한 이제 지금 노력을 하는 건데 그렇죠. 이 전쟁이 끝나고 네. 자 그렇다면 역시 지금 큰 흐름에서는 반도체와 관련된 쪽에서 이제 찾아보자가 되는 거고 그 반도체와 관련된 소부장들의 그 특징적인 어떤 중소형 그럼요. 안에서 예, 예. 그 다음에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일단 소부장 쪽 안에서도 소부장 안에 있는 그 부품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 중요하거든요. 제가 아까 ISC도 말씀드렸는데 ISC 같은 경우 소켓이죠, 소켓. 속해. 네, 소켓이고 뭐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실리콘 링이라 그래서 시가공 쪽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산업 그 레포트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보면은 굉장히 생각보다 애널리스트가 저희한테 친절합니다. 진짜 친절하게 그림 다 그려놓고요. 그림 물론 회사에서 이제 한 부분을 캡처한 걸 텐데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알 거면은 다트. 근데 다트에는요 시각 자료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글로 있어요, 글로. 이제 글이죠, 글 다. 예, 그래서 제가 뭔가 방송에 나가 어떤 종목을 말씀드리고 제대로 좀 풀라고 얘기를 할 때는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거든요.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안에 어떤 제품군이 있는데 제품군 안에서 있는 종목 거기서 이제 제품군의 설명이 나오고 회사에서 종목들을 굉장히 그 제품을 자세하게 동영상으로 찍어 놓은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 동영상 보면서 아 이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세 번째는 유튜브. 유튜브에서 회사에서 홍보 많이 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회사 담당자가 나와서 설명자로 하는 것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는 유튜브도 활용하셔도 되고 저희 거 듣다가 저 다 들으시고 중간에 끊지 마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다른 종목을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찾아보실 때 저 같은 사람 나와가지고 이 종목 좋습니다. 이런 거 말고요. 정말로 기자분들이 나와가지고 이 회사를 소개하는 거라든지 그러면 생각보다 굉장히 디테일할 수가 있거든요. 연역부터. 그러니까 좀 디테일하게 알자, 예. 회사에 대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이런 얘기 오면서 제가 통화한 내용이에요. 뭐 개인 투자 로봇주 뭐 좋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SPG라는 종목을 저는 실적이 나와서 로봇주 중에는 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제가 직접 얘기해 드린 내용이니까. 근데 그거 로봇 만드나요? 이러는 거예요. 직접 보시죠. 거기서 이제 구동 모터라는 감속기 이런 쪽인데 그렇죠. 예. 거기서 보면은 거기에 회사 IR 자료가 홈페이지 상단부 끝에 있어요. 제가 직접 봐서 그래요. 보면 거기에 진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에 보면은 무슨 우리가 흥분할 만한 내용도 나와 있을 거예요. 물론 그게 실적으로 반영될지 시기는 잘 모르겠어요. 직접 통화는 못 해봤는데 그런 부분까지 직접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어찌됐든 1, 2, 3월 동안 장이 기조적으로 움직이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비추세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비추세 구간에서 기조도 안 움직였고, 주도주 잘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 테마성을 툭툭 튀었는데 이 종목이 테마냐 안 테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뉴스 보고 이런 걸로 이렇게 보지 마시고 내가 알고 있는 회사가 이 회사가 이런데 그 매출이 0.0몇 %예요. 다트를 열어보니까 그건 뭡니까? 테마입니다. 그러면은 올랐을 때 고점에 때릴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추세 매매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고점에서 못 때리거든요. 왜냐면 고점 갔다 해서 꺾일 때 때려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 투자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것도 고점에서 어느 정도 올랐을 때 때릴 종목과 추세가 깨질 때 때릴 종목을 구분하셔야 된다. 아마 저희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저자분들 많이 나오시고 하는데 그런 맥락이긴 한데 조금 딥하게 말씀드리면 다트 안에 들어가서 이런 테마성으로 움직일 때 그 재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재료가 그 다트 안에 사업 내용이 있을 거예요. 있는데 매출 비중이 없으면은 0. 몇 %, 1% 안 되고 되게 많아요. 그거는 그건 테마예요. 그렇죠. 무조건 테마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그거를 그럼 테마인지 확인하고 땡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때 감사합니다 하고 그러는데 20%가 넘어요. 매출 비중이. 이건 기조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에 대한 정말로 지금부터는 올해는 자세한 이유가 필요하다. 작년 재작년은 2차전이 좋았으면 나노신을 사든 대주전을 사든 다 먹었어요. 그 보통은 네. 우리 그 HTS에 보면은 이게 관련주를 해가지고 맞아요. 딱 테마들을 묶어놓잖아요. 네네. 그래서 딱 보고 대장주 올라가네. 네네. 그 여기가 대장주인가 보다 가장 크게 오르는 네. 거. 그러면 들어오른 것이 어딜까? 그냥 보고 산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게 쉬운 장이죠. 그게 이제 좋은 장이고. 그게 좋은 장일 네. 때는 그게 먹히는데 이제는 그랬다가는 큰일 난다. 큰일 난다기보다는 생각보다 수익이 저조할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오르는 이유, 대장주가 오르는 그 정확한 지점, 네. 그것이 부합되는 재료를 그 동시에 회사가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는지를 근데 그때 제가 아까 통화할 때 이게 그분 들으시면 좀 욕할 텐데 욕 먹어야 오래 살아. 그렇게 그럴까요? 근데 그거를 떴을 때 찾아보면 늦어요. 그렇지. 이미 다 확인됐을 때는 탁, 가격이 오를 만큼 오른 상황이니까 늦어요. 또 무서워서 못 들어가지. 근데 종목이 너무 많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뭐가 많아요? 내가 알고 있는 50개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 지금 다들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관심사나 아니면 자기의 이제까지 어떤 백그라운드에서 네. 좀 접하기 쉬웠던 네. 정보를 네. 이러한 어떤 특정한 거를 좀 정해놓고 그 안에 주식들을 탁 해놓고 그것만 가지고 공부해도 작년부터 매매하신 거 있잖아요. 그것만 공부하셔도 돼요. 뭐 2개 삼성전자 사다 팔았다 하지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럼 거기서 해서 진짜로 그게 핵심으로 기억에 이게 20%뜬 날이 있을 거예요. 그날 어떤 재료였는지. 그러니까 그 전체 3,000개를 다 공부하려고 하면 그럴 이유 힘들지. 없습니다. 저도 못해요. 저는 조금 말을 해야 되고 얘기를 드려야 되니까 좀 더 많이 봐야 되는 직업이니까 어쩔 수 보더라도 제가 전업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라면 한 50개 확 파고 말 텐데 저는 이런 생각을 좀 드리긴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대신에 50개만 공부하자. 대신에 저보다 더 잘하셔야죠. 그 종목은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50개는요. 근데 또 그 50개도 섹터별로 그러니까 쫙 퍼져 있으면 그것도 힘들 것 같아. 근데 그래서 PCB 엔터 안에 3개, PCB 5개, 섹터별로 한 3종목씩만. 2-3개씩만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그게 준 전문가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지. 그리고 앞으로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되는 섹터. 섹터만요. 그런 게 딱 정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워낙 많은 분들이 그 주식에 물려 있고 그래서 이제 좀 실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보네. 이번에 우리 보통 돈 잃으면 맞아요. 사업하다가도 실패하면 자신감 잃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리고 또 과거에 했던 그 실수를 되새기면서 후회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일단 한번 그렇게 종목을 압축해보고 그것만 공부하자. 아마 올해 시장은요.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8월에서 단언한 적이 별로 없어요. 단어네. 네, 하반기가 승부날 겁니다. 승부난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확 오른다? 수익의 의미. 계좌 컨디션이 솔직히 1, 2, 3, 4월에 누가 수익 냈겠어요. 그렇지. 예. 그렇지만 하반기를 어떻게 내가 하느냐에 따라 저도 지금 하반기를 좀 기다리고 있거든요. 왜냐면 웬만한 종목이라는 그 모멘텀들이 다 하반기에 몰려 있어요. 당연히 사실 전쟁이었으니까 있는 사업도 미루죠.
그러니까 편하게 엔터 콘서트도 다 하반기에 몰려 있잖아요. 그렇죠. 5월부터 시작하고 또 다. 그러니까 웬만한 거 해볼만한 것들이 적어도 전쟁 이후에 있는 것들이 다 많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봐놔야지. 좀 매매 안 하거든요. 그렇지만은 그때 매매할 수 있게 계좌를 만들어 놓든지 혹은 현금을 만들어 놓든지 혹은 손님 입장에서 지금 현금이 없어요. 그럼 입금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혹은 중간에 툭툭 튀면은 그 정리해야죠. 왜냐면 그거가 속하지 않는 거라면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작년 재작년에 그 환상이 있어요. 그렇지. 네. 사면 오르는 줄. 맞아요. 조금만 견디면 다시 재상승하는. 제가 8.15 처음 나왔을 때 이런 얘기 했어요. 그때 댓글 100개 달린 걸 기억하거든요. 공부하니까 안 된다고. 네. 근데 지금 공부하면 돼요. 지금부터는. 왜냐면 그때는 다 올랐다 빠지는 중이었으니까는. 그러니까는 뭐 조금 지금부터는 하루에 하나? 혹은 주말에 2개? 이런 식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보셔도 저는 절대 저는 후회하는 작업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뭐 그 기업 우리 FM 가이드라든가 네. 그래서 최소한 무엇을 만들고 그리고 매출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그럼요. 예. 네. 그 정도만 뭐 알아도 상당히 아는 건데. 그럼요. 예. 한 회사가 한 사업만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여러 개 하죠. 여러 개랑 포트폴리오가 있잖아요. 회사들도. 알겠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제 앞으로 공부,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러지 말고 진짜 그 얘기하신 대로 한 50개, 섹터별로 한 3개, 2개씩 맞아요.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그것만 좀 제대로 알고 있어도 거기에 전문가. 네, 하여튼 이 어려운 장, 또 가을쯤에 또 뭔가 확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온다니까 또 그게 또 위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 좋은 인사이트 고맙고요. 월요일 날 네, 오전에 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거 갖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